아니, 컨닝하지 않고서야 이런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컨닝한 게 분명해요. 다른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게 해보세요. 만약 억울하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히 결백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독일의 영재 고등학교에서 한 백인 학생이 동양인 한국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선생님은 아이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칠판에 대학생이 풀만한 문제를 써내려갑니다. 이에 한국인 학생이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에 다가가자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놀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독일인 마리아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재판을 이기기 위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하루하루가 숙제였어요. 더 유능한 변호사로 소문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을 이기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자식의 교육 부분에서도 항상 공부는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아이의 이름은 엠마입니다. 엠마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 항상 반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독일어도 잘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아이는 비상했습니다. 이런 아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엠마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다 사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 아이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과 좋다는 약을 다 먹여보았지만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엠마는 5개월간을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건강해지기는 했으나 5개월간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돌아가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항상 상위권이었던 엠마는 4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어요. 평상시에 항상 1등만 했던 엠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 친구라고 했어요. 이름은 하윤이라고 했어요. 그 하윤이라는 친구는 엠마가 아팠을 때 한국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고 반에서 혼자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엠마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독일의 영재 사립고등학교로 등록금이 생각보다 비싸서 아무나 올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에서는 크게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독일까지 진출해서 성장하고 있는 의류회사 사장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엠마가 아파서 수업을 빠졌었다고 해도 전학 오자마자 1등할 정도면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겠지 싶어 딸아이에게 하윤이와 친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하윤이와 친해지기는커녕 엠마의 질투심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찾아왔고 엠마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기에 시험에 자신이 있었죠. 시험을 모두 마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등은 하윤이가 차지했고 엠마는 안타깝게도 2등이었죠. 결과를 인정하기 싫은 엠마가 하윤에게 소리쳤고 컨닝했거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나타났고 둘이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칠판에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풀만한 문제가 아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셨어요. 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푸는 학생을 더 우월한 학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윤이는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니 5분도 되지 않아 답을 썼어요. 엠마도 질 수 없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문제 풀기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윤이의 답을 본 선생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학생들조차 풀기 힘든 문제였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작은 동양인 학생이 그걸 풀었다는 게 그저 놀라웠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한국인 하윤이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지만 하윤이는 친구 한 명 없었기에 축하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엠마는 이 사건 이후 하윤이를 인정하고 공부 비법을 알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하윤이와 마주칠 때마다 매번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엠마의 노력과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하윤이는 엠마에게 마음을 열었고 저녁 식사에 엠마를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엠마는 한국인 가족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교육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빠르게 친해졌어요. 저는 하윤의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윤이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입시 경쟁 시스템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매일 친구들과 경쟁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독일로 온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엠마가 친구들과 항상 경쟁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도록 교육시켰는데 하윤이의 부모님은 저와 정반대되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윤이네 부모님은 독일에 와서 따로 교육시킨 건 절대 없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희 법률사무소 내에 한국인 동료 변호사에게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아이들의 공부 수준이 대단하냐고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가 말하더군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진심인 나라이다.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받았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그냥 듣는 거로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독일보다 한국은 수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독일보다 한국이 교육적으로 더 대단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엠마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하윤이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는데 마침 하윤이네가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서 같이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세련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족과 하윤이의 가족은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서 정말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짐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공항 내에는 무빙워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까지 거의 걷지 않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독일의 지하철과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의 지하철은 오래돼서 노후되어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여름에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하철은 처음 봤어요. 심지어 속도도 엄청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대치동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정말 틈없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학원이 끝난 학생들이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길거리에서조차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말이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꺼진 곳이 없었고 그곳은 밤에도 그야말로 학업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윤이네 부모님이 알려준 학원을 갔어요. 저한테 예약을 하셨냐고 물었고 하윤 엄마가 예약을 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병원도 아니고 고작 학원인데 예약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순간 저는 도대체 왜 한국이 교육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실장님께서는 엠마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딸에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엠마의 문제 해석 능력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엠마의 장단점을 짚어내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모습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은 엠마에게 한 달간 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숙식하는 기간 동안 학원에서 짜주는 스케줄을 따라 공부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 한편에서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하윤이가 같이 있다고 해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한국 문화와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본 하윤이 엄마는 저에게 딸 걱정은 그만하고 스트레스를 풀러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윤 엄마가 예약해 놓은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면서 커피도 마셨어요. 정말 감성적인 카페를 갔는데 이색적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은 수제 케이크는 어찌나 예쁜지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크림치즈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식감도 정말 특이하더군요. 그렇게 카페를 즐기고 나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며 저를 어떤 특이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는 다르게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한옥 식당이었습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윤 엄마는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며 삼계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표 보양 음식이라며 소개해 주더군요. 마치 독일의 치킨 스프와 비슷하기도 해서 궁금했던 저는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여러 한약재들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닭 안에 들어있던 죽을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발레 공연을 보기로 했습니다. 입장한 후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나갈 수 없다는 말에 다들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 하윤 엄마에게 잠시 가방과 소지품을 맡겨두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나오니 하윤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엄마에게 맡겨두었던 소지품이 덩그러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가방을 훔쳐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아무데나 가방과 핸드폰 같은 소지품을 두고 가나 했습니다. 돌아온 하윤이 엄마에게 왜 가방을 그냥 두고 자리를 비웠냐고 따져 물으니 하윤 엄마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그 누구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싱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방치는커녕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또 다른 시민의식은 절 놀라게 했습니다. 발레 공연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손에 자기 자리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연장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에 전부 버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온 한국이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 엠마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75점 정도였던 엠마는 현재 97점이라는 한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실력으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기에 이렇게 아이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요. 학원 원장님께서는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파악한 뒤 단순 문제만 풀게 하는 게 아닌 그 풀이 방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끌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점이 있는 문제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며 자신감을 키워준다니 그 말을 듣고 바로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독일에 돌아온 딸아이는 저에게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다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보니 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했습니다. 엠마는 지금 한국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딸의 교육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반해버린 마리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